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하늘소망님, 소시파드님, 앤디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와 글을 같이 보고요. 다음으로 차트,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선물,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리플하고 이더리움, 달러 차트 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G7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몇 개 국가를 추가적으로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일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짧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늘소왕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달러 결제 금지 가능성, 달러가 아니면 무엇으로 결제를 요구할까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기사를 살펴보면 트럼프의 핵 옵션, 중국 달러 결제 금지, 중국도 대비 중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위안화가 국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6%에 불과하다. 이는 국제 결제에서 43%를 차지하는 미국 달러와에 비해 한참 뒤떨어지는 수치다. 또 위안화를 이용한 국제 결제 70% 이상이 홍콩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한 교수는 중국은 금융용품에 대비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을 10분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 달러 결제 금지, 이 부분을 왜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시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가 약세 국면을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1달러당 한 7위안 정도에 계속 걸쳐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된다, 그때는 분명히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위안화 약세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CBDC를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현재 CBDC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위안화, 법정 앞에 이제 위안화와 1대1로 이제 패깅되어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뭘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중국이 있고, 중국 중앙은행과 이제 은행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 돈을 법정화폐를 이제 보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법정화폐가 계속해서 이제 각국 나라별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풀리는 상황, 그리고 이게 이제 CBDC로 발행돼서 얼마만큼 풀리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가늠하기 이제 어렵다라고 하면, 각국의 돈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잡을 그 중간에 어떤 가치 기준을 세워줄 그런 통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여기 이제 보시면 XRP로 이제 볼 수 있고, 그 각국의 이제 CBDC가 나올 때 그 CBDC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위안화를 1대1로 패깅돼서 만든 그 CBDC가 아닌 XRP를 기반으로 해서 XRP를 담보로 해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인 CBDC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각국 중앙은행들끼리 이 CBDC를 교류할 수 있고, 또 이제 회사들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플랫폼 회사들과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돈이 이제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지금 중국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중국이 이제 CBDC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저는 몰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인니스 기사 보도록 할게요. 분석, 그 그레이스케일 GBTC 전날 최대 16,316 BTC 매수,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어제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한 1,500달러 정도 하락을 하면서 10,000달러가 무너진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 산하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하루 만에 1.51억 달러 규모의 BTC가 추가됐다. 이제 이걸 금액으로 했을 때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5,540개에서 최대 16,3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이제 결론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형 이제 기관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저는 이제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전체적인 차트 흐름에서도 채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싼 부분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각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있는 이 법정화폐를 계속해서 이제 풀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려는 이런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암호화폐 투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하락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15,000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내용은 앤디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레저 CTO 스마트폰의 암호화폐 보관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써 있고요. 레저 CTO가 스마트폰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했다. 그는 삼성이 스마트폰의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 하드월렛처럼 안전한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중간에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갖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결국에 개인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거래소 뭐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을 뭐 하드월렛처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스마트폰 개인 보안,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화면을 잠궈 놓는다거나, 그 안에서도 또 뭔가 내가 어떤 앱을 다시 켜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이제 보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도 단순하게 그냥 거래소 앱만 딱 클릭을 하면 거래소가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뭐 비밀번호를 다시 넣어야지 열린다거나, 내 지문을 입력해줘야지 다시 이제 그 거래소 앱이 이제 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나노레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노레저 그 24개 니모닉 단어를 내가 써놓고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킹의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지갑이든 100% 안전한 것은 없고, 그게 이제 하드월렛이든 거래소든, 우리는 결국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분산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관을 해야 되고, 개인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안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코인니스 기사고, TRC20 USDT 유통량 25억 개 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론 스캔에 따르면 TRC20 USDT 유통량이 25억 개를 넘어섰다. 전날 밤 트론 네트워크에서 2억 USDT가 신규 발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계속 테더가 이제 발행이 되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트론 기반으로 이렇게 테더 발행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 2017년도 상승장에도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테더가 발행되면서, 결국 그게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 되겠죠. 그 매수 대기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2017년도 초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뭐 이더리움 기반 또는 트론 기반,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테더가 발행이 되면서 매수 대기 자금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소시파서님이 올려주신 글인데, 보시면 이게 소시파서님이 운영하시는 뭐 블로그 같아요. 카카오톡 연동 암호화폐 지갑 클립 6월 3일 출시, 이렇게 되어 있고, 소시파서님이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시파더 우미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밑에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카오톡의 이제 클릭 같은 경우는 복잡한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몰라도 되며, 최근 리스트를 선택하면 암호화폐를 보낼 수 있다. 지갑키도 오타가 좀 있네요. 지갑키도 그라운드 X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실, 유실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도 일반 모바일 뱅킹 수준이고, 수수료도 없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몰라도 모바일 서비스 사용하듯 쓸 수 있다. 현재 나온 블록체인 지갑은 뭐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지갑들도 이와 같이 클립처럼 사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다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이 클립 서비스 추가하는 방법은, 이 화면에서 기본적인 화면에서, 이 화면은 그 맨 오른쪽에 그 점 3개 있는 그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이 전체 화면이 있습니다. 이 전체 화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클립이 있고, 이걸 이제 클릭을 하셔서 바로 이제 그 카카오톡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승인 누르시면 바로 이제 이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클립을 깔아봤거든요. 깐 그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깔게 되면 내 주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 주소로 내가 누군가에게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코인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주소를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복사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암호화폐를 보낸다, 어떤 돈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클립 가입하면 이 클레이 50개가 이제 바로 들어오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수량 뭐 10개든 20개든 적고, 그럼 이제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초록색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그때 다음 상대방
받을 어떤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그 친구 추가되어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선택을 하시고 거기로 이제 보내게 되면 그 사람한테 전송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클립 지갑이 아직 깔려 있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클립 지갑을 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다시 클립을 다운받아서 깔게 되면, 뭐 다운받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지갑이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토큰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은 없는데, 지금 여기 있는 보시면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이 클레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토큰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뭐 박스부터 해서 힌트, 엔트 토큰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이제 토큰이 추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밑에 이제 카드 정보라고 있고, 이 카드 정보에 웰컴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웰컴 카드를 받는데, 웰컴 카드에 이제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8608번 이렇게 이제 웰컴 카드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자산들을 디지털화하고 토큰화한다.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고유한 어떤 자산으로 내가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제 이 웰컴 카드도 하나의 어떤 복제 불가능한 고유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자산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토큰화가 될 거다. 게임 아이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자산들, 증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이라든가 부동산도 다 토큰화돼서 내가 이제 나중에는 이 클립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재 클레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보시면 150원이었나요? 153원이에요. 153원이니까 뭐 50개 주니까 뭐 금액은 현재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거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BTC 비트맥스에서 3분 만에 1,500달러 하락, 1억 달러 포지션 청산, 이렇게 되어 있고, 3분 만에 1,500달러가 하락하면서 비트맥스에서 3분간 약 1억 달러, 뭐 9,600만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1억 달러 정도 되고요. 상당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한번 방향성을 흔들면서 세력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1,000억 원 정도, 1,200억 정도 되는 돈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하락을 만들고 갈 길을 갈 거다. 그래서 아무리 상승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돈을 좀 빨리 벌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이제 롱 포지션에 배팅을 하게 되면 상승장,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2만 달러, 3만 달러, 5만 달러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나는 청산이 되고 상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마진 거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고, 그럼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코스피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다우부터 보도록 할까요? 다우 25,742포인트, 어제 이제 267포인트 올라와서 보시는 것처럼 121선까지 붙여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코스피는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다 돌파시키고, 지금 만약에 다우로 이야기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6,000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이, 제가 이제 그려놓은 추세선이 27,000에 있고, 만약에 이제 코스피 따라서 다우도 추가적으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기 이평선들까지 다 돌파를 시켰습니다. 돌파시키고 이제 올라와 준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화끈하게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V자 급반등을 해주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생각조차 안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에 이제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럼 코스피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일봉에서 먼저, 지난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올라오면서, 이때도 이제 361 이평선 내려오고 있는 이 361 이평선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121 이평선 지지받고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361 이평선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방 관점을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주봉을 보시면 지금 이 120주선, 지난번 이때죠. 이때 아까 그 360일 이평선 돌파했다가 맞고 떨어진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 120주선 맞고, 물론 이때도 윗꼬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120주선을 돌파했던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순간적으로 120주선 돌파해서 뭐 윗꼬리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이 120주선 맞고 다시 한번 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앙은행이 뭐 돈을 계속 풀어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현재 달러당 1217원으로 그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23원을 깼습니다. 깼는데 뭐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하루 정도 깼다가 바로 이제 회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1223원을 일시적으로 이제 이탈을 하긴 했지만 바로 이제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 뭐 크게 이제 문제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워낙 약세로 계속해서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밑에 제가 이 검정색으로 추세선 그린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시면 큰 방향성은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52평선이 살짝 이제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52평선이 이제 꺾였다가 수평으로 약간 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52평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 현재 위치에서요, 봉 50개를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위에 현재 이제 52평보다 이제 위에 있는 이 봉들이 이제 빠지고 아래에 있는 이 봉들이 이제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 봉들이 빠지면서 이 52평이 살짝 이제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다시 52평선 위에 올라와 주게 되면 방향성은 계속해서 상방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추세선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요, 이 윗꼬리를 빼고 이 추세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보면 지금 이 수렴했던 2달 동안 수렴했던 구간을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 따라서 살짝 눌러줬다. 아래꼬리 이제 뭐 달리고 살짝 깨긴 했지만 이 자리까지 눌러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보도록 할게요. 금 차트는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온스당 1733달러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계속해서 21일평선 위에 이제 안착한 상태에서 51일평선과 이제 이격을 좁히고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원달러 차트를 뭐 금 차트와 같이 이제 이야기해 보면 지금 돌파하고 이 자리까지 누른 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 돌파하고 이 1679달러 이 자리 근처까지 눌러줬던 그런 위치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금 현물 가격을 잠깐 체크해 보면 온스당 26,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비트코인 현재 이제 9,490달러, 어제 이제 10,00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봉 차트인데 이 중심 맞고 다시 떨어진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이제 21평선을 살짝 이탈시켰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서 봉 마감은 보시는 것처럼 21평선 위에서 봉이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 1200달러, 1300달러 이 라인을 계속해서 이제 못 넘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때 이 1200달러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지난번에도 이 1200, 그 5월 7일에 이 120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이와 같이, 아니면 또 이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또 1200달러 저항 맞고 크게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주봉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20주선 올라오고 있고 그 20주선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다. 지금 큰 삼각 수렴에서 아래로 틀에 만들어주고 회복해서 지금 수렴 꼭지점 근처까지 온 상황에서 아직 넘기 전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계속해서 이제 상방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 자리 모습이 이때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21일평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21일평선이 이렇게 아래로 꺾였다가 위로 올라왔다가 꺾였다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21평선을 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방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가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보다 도미넌스 차트가 아니라 지금 다시 원달러 차트가 열렸는데, 다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열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보다 더 크게 하락해 주면서 도미넌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지금 현재 이 아직 상승 채널을 깨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21이평선까지 121이평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어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수직선으로 체크한 이 자리, 그러니까 이 200일과 20일 데드크로스 났던 자리, 지금은 360일과 20일 데드크로스 났던 자리, 그 이후의 위치다. 그리고 이때는 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를 오래 하다가 맞고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 21 이평선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처럼 시간을 오래 보내지 못한다. 그 얘기 드렸고, 그 이후에 바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하락을 했는데, 보통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좀 덜 빠지고 알트코인들이 크게 하락을 하는데, 좀 특이하게 비트코인이 대형 알트코인들보다 좀 더 빠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도미넌스가 하락을 했다. 결국 그 도미넌스 방향대로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들보다 더 많이 빠진 이유가 저는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1평이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겠죠. 내려올 것이고, 앞으로 이제 21평선 내려오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지금 이제 도미넌스가 66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21평선 각도가 이렇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시간 여기서 며칠은 보낼 수 있어요. 며칠은 보내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다시 이 공간을 채워준다라고 하면 그때 그 이후에는 다시 하락 국면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대략 지금 이제 이 각도로 지금 이제 도미넌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이 각도로 내려오고, 그러면 6월 14일 전에는 이 21이평선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잠깐만요. 이더리움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차트는 안 바뀌었는데, 이더리움 현재 이제 236달러에 있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2월 고점과 보시면 이 5월 초 고점, 이 연결한 추세선 돌파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21이평선하고 이제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22평선 올라올 때까지 지금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리플은 지금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2월 고점, 5월 고점, 이 연결한 추세선을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리플은 이더리움으로 이야기하면 어디 위치냐? 여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2월 고점과 5월 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이제 여기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저는 띌 거라고 이제 보고, 조만간에 리플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돌파해서 이 자리를 돌파해서 이더리움과 같이 이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자 4시간 번호 볼게요. 4시간 번호 이제 보시면 지금 이 2월 고점과 5월 고점은 못 넘었습니다. 못 넘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 아까 이더리움으로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이더리움도 이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고점을 먼저 돌파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더리움도 여기를 넘기 전에, 이 자리를 넘기 전에 먼저 이 4월 30일 고점과 이 추세선 연결하는 이 삼각 수렴하는 이 자리를 돌파하고 에너지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리플 위치는 우선은 이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저항 맞고 이 362평선, 이 네시안봉에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크게 돌아나가는 이 362평선까지 마지막으로 지금 눌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이 장기평선, 단기평선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저는 이제 충분히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XRP가 크게 이제 움직여줄 때, 그때 아까 이제 봤던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서 한 6월 중순경에 도미넌스가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6월 중순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공간까지 다 가지 않고 그 전에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이제 XRP가 좀 움직여주면서 XRP가 201이평선 안착, 그리고 201이평선 안착하게 되면 XRP도 2017년도 그 3월달 그 그림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미넌스 움직임과 XRP 움직임이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Q&A로 들어가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소방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1조 원 이상 불리는 펀드가 이장 형님하고 똑같이 말하고 코스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코스피를 하방으로 이제 보고 있나 봐요. 워낙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주가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뭐 기본적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코스피를 하방으로 보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요. BDB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근데 웨스턴 유니언도 리플렛 회원인데요. 머니그램 인수를 하려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플렛을 활용하기 위해서 머니그램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송금에 대한 그 사업자 관련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니그램이 이미 그 확보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머니그램 인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고, 지금 이 리플렛, 구글에서 이 리플렛 그 맵을 이제 검색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중앙 덴버 지역에 보시면 이 웨스턴 유니온 헤드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BDB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웨스턴 유니온은 이 리플렛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뭐 XRP가 가격이 뭐 재미는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생태계가 제대로 이제 구축되어 있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암호화폐들 중에 리플이 유일하지 않을까, 이 XRP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나일강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볼 때마다 현실과 여러 주가 지수의 괴리율이 너무 크네요. 특히 미국은 저 난리인데도 나스닥은 거의 최고점 부근까지 상승했어요. 뭐 코스닥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브라운님 밑에 이제 적어주셨는데,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현실과의 괴리는 곧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중들을 마약처럼 높은 지수, 주가로 현혹시킨 후 급하락시키는 게 전형적인 세력들의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될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적어주셨고, 대중들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다시 빠질 거다 하다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 저항 라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 돌파시키면서 이제 올라가니까 내가 뭔가 진짜 잘못 본 게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돈을 푸니까 정말 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이제 봅니다. 아마 이제 브라운님도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앤디님이 올려주신 기사는 아까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나린다오님이 코인은 빨간불인데 마음은 슬프네요. 더불어 행복하고 정의와 자유가 살아있는 세계가 되길,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 코인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올라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풍요로워지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로워진 만큼 마음에도 이제 여유가 분명히 이제 생기실 거고, 그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면서 베푸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안드레아 팡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주입식 교육과 피해의식에 빠져 있어 진실과 진리에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장님 방송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불편하다는 건 미약하나마 영향을 준다는 뜻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제가 어제 그 미국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폭력 시위를 유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점을 깨고 상점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물건을 이제 약탈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그런 행위를 보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도 쓰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던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그 중간균에 위치해 있던 대중들이 그런 어떤 유해균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런 행동들을 따라한다. 그리고 결국 그 유해균들이 노리는 목적이 바로 그 중간균에 있는 대중들을 선동해서 그와 같은 어떤 잘못된 방향,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게 그들이 노리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올 즐겁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슝슝님이 흑인 폭동에 관해서 왜 하필 지금 하며 의심했었는데 이장님 영상 보고 소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다음 이제 올 즐겁게님이 와 진짜 제 생각과 어찌 이리 일치하는지 신기하네요. 흑인 문제 일어났을 때 왠지 누군가 조작했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미국의 내분이 일어나면 현 시점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는 딱 답이 나오겠죠. 그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무기로 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해서 미국을 무너뜨린다는 내용, 그중 하나가 코로나이고,
그런 식으로 미국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게 시나리오던데 경제적으로도요. 그걸 트럼프가 알아채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제 중국과 미국 중에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미국을 이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딥스테이트 세력과 결탁해서 미국을 이제 괴롭히고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 재선에 이제 성공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줄을 이제 잘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뒤에 끝에 말씀드릴 그 G7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초청이 된 부분, 그 부분 이제 이야기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류수연님이 안티파가 극좌 세력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주사파와 같죠.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뭐 여러 이제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민 단체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구라도 봤을 때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민단체들의 그 자금줄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정말 말이 이제 이름은 시민단체지만 정말 이제 시민들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님이 저도 음모론 좋아하지만 심슨 장면은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낙선하거나 암호화폐에 대해 조용히 지나가거나 하면 리플 호재는 어찌 되는 걸까요? 대통령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TT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제 닉네임이 도널드 트럼펫인데 본인 이제 본인 이야기를 이제 물어봐서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선 암호화폐와 분명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재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지금 현재 이제 금융을 리셋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XRP를 이제 금과 연결하는 작업을 재선 전에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선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선이 안 됐을 때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을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겠죠. 예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라든가 링컨 대통령이 페드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은 노력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없애지 못하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페드 힘을 거의 다 빼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안전도 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케네디 대통령 이제 일가가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의문사 그리고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목숨을 걸고 재선에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카드로서 이 XRP를 사용해서 경제 붐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재선에 성공하는 그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BDB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삼성은 휴대폰을 잘 만들지만 안드로이드 체제 사용 비용은 구글에 지급합니다. 핸드폰이 잘 팔리면 구글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죠. 오늘 자율주행 관련 방송을 보다가 스페이스X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세계 자율주행 차량 운영 소프트웨어는 이미 테슬라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율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선 구독 경제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한 달 사용비 지불처럼요. 그러면 과연 암호화폐계의 스페이스X처럼 모든 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과 협력을 가장 많이 한 회사, 그 회사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모든 코인과 CBDC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용비를 받으며 성장하는 회사는 어디인가 하고요. 어디일까요? 궁금 이렇게 적어주셨고 밑에 이제 하늘소망님이 리플을 아무도 안 다셔서 한 줄 남깁니다.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은 꼭 리플을 통해 알려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저도 이제 동일하고 좋은 내용 적어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신지혜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몇 개월 전 H님 채널에서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암울한 하락장이었죠. 지금처럼 약간의 회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글을 쓴 이유는 H님 채널에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였죠. 모든 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H님 채널을 좋아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장님이 모든 가능성을 가능한 열린 태도로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저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다른 분들의 조롱과 그들 자신을 위한 걱정스러운 우려를 견뎌야 했습니다. 저는 저 같은 코린이 그리고 저를 위해 그동안의 순한 비판을 이겨내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 일기를 출판했습니다. 겨우 1,000원짜리
광고는 아닙니다. 저는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색안경, 심지어 경제에 뛰어난 분들도 무턱대고 비판하는 암호화폐 시장, 그것을 이겨내고자 스스로 발버둥 쳤습니다. 모두 힘을 내시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겠지만 결국은 모두들 산의 꼭대기에 함께 등반하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투자 일기라는 글을 이렇게 정리하셔서 출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검색해 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이리님이 혹시 라이트 대 다크 보여주신 이미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구글링해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꼭 이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이 사실 이제 이 이야기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 드릴 내용. 이 부분은 또 음모론적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없다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 라이트 대 다크 그 이미지를 이렇게 좀 압축시켜 놓은 이미지가 이 이미지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설명드릴 때 이 브릭스 옆에 이 주먹을 이제 불 끈지고 있는 이 이미지, 이게 이제 안티파, 그 조지 소로스가 후원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단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브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릭스가 뭘 의미할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밑에 우리나라 이제 태극기가 보이죠. 한국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그리고 시진핑,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있고, 이제 금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맨 위에 이제 XRP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손 위에 XRP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먼저 이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중국 관영 매체 G7 확대하려는 트럼프, 제안은 정치 쇼다. 중국, 미국 제외한 G7 국가들보다 경제적 영향력이 커져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지금 G7 국가 회의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G7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 중에 확실하게 미국 편인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일본하고 뭐 캐나다 정도는 미국 편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거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큐맵을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큐맵에 제가 왼쪽에 보시면 이 플레이어라고, 선수라고 이제 있는데, 여기에 그 독일 총리가 지금 이제 큐맵에서 정의하기로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 딥스테이트, 배신자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배신자라고 이제 되어 있고, 지금 프랑스 마크롱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보시면 배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전 영국 총리인 이 테레사 메이 총리도 배신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롱도 배신자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7 국가에서 지금 이제 유럽권 국가들 대통령들이 이렇게 배신자로 이 딥스테이트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G7 국가 회의에서 좀 본인에게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머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브릭스라고 되어 있던 이 나라의 대통령들을 초대하는 게 아닐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대통령들을 초대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 큐맵에 보시면 중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큐맵에 보시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배신자가 아니라 중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김정은은 이제 배신자에서 뒤집기, 해제가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그림에서 봤던 그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같은 라인에 있는 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고요. 큐맵에서.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은 중립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앞으로 이 정책 결정,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XRP를 이제 금과 연결하는 이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G7들을 모아놓고 9월에 모아놓고 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을 좀 더 지지하고 본인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각국의 이제 지도자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보하고 그런 어떤 정책 뭐 결정이 될지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이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XRP를 금과 연결하는 발표는 그 G7 플러스 알파, 뭐 G11, G12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회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당연히 이제 뭐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